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장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3가지 소화기 증상. 소화기 증상이 있는데 심장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의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하실 건데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입니다. 자,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식도하고 심장이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학자들도 식도와 심장의 위치가 근접한 부분 자체가 심장에 굉장히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 위산의 역류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극을 주죠. 그래서 호흡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장과 붙어있는 폐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산 역류는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죠. 자는 동안 우리 심장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혈액순환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잠의 질이 좋지 못해서 우리 몸의 컨디션이 나쁘면 심장이 부담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도 증가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 24시간 어떻게 보면 위식도 역류는 우리 몸의 긴장 상태에 놓는 거죠. 그리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인접한 부위의 염증은 우리 몸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는데 아까 위와 식도, 자 식도의 염증이잖아요. 위식도 역류도, 그죠? 위산이 식도 넘어와서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고 한다면 이 붙어있는 우리 심장의 염증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간상동맥 질환의 염증도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식도 역류는 어떻게든 우리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위식도 역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식을 피해야 되죠. 밤에 먹고 바로 눕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산이 많이 나오거나 역류되는 음식, 그러니까 본인이 드셨을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슴이 타는타는 느낌 받는다면 그건 분명히 본인에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 주는 게 좋죠. 커피나 술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과자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 또 다른 음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음식을 잘 보시면서 그 음식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되겠죠. 우리가 소화운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뒤로 올라온다면 소화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많이 걸어야 되죠. 그리고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장이 건강해야 위가 음식을 장으로 내려보내지 식도로 다시 되돌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는 자세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식도하고 먼 쪽으로 있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이 위산이 먼 쪽에 있는 위에 입구까지 갈 확률이 적습니다. 바로 누워 잘 때는 조금 높여서 자고 베개를 해가지고 상체 높이는 게 좋죠. 옆으로 잔다고 하면 왼쪽으로 누워 자서 그것이 편한 자세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내 세균총의 파괴입니다. 여기서 보면 거트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장내 세균총이라는 거죠. 자, 심장병하고 관련이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은데요. 장내 세균총의 파괴가 있으면 복통, 설사, 변비 등이 있겠죠. 이런 증상이 가지게 되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 장 점막을 지키는 장내 세균총이 망가지면 장누수정을 통한 염증 물질의 혈관 침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장 점막 밑에는 무수히 많은 혈관들이 영양소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염증 물질이 가게 되면 심장으로 전달이 돼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호흡기를 타고 들어온 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심장에 데미지 줘서 심근경색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는 세균의 혈류 침투, 장내 세균총에서 충분히 막아주지 못하니까 세균총이 장점막에 떠있고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몸의 혈류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장내 세균총이 망가지면 당뇨와 비만이 올라가죠. 비만균이 많아지고 이 비만균이나 유해균 자체가 비만에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겠죠. 만성 신장 질환하고도 장내 세균총의 파괴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장 점막에서 잘 흡수가 되든지 배설이 되면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장내 세균총이 망가지면 심장병 발생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장을 건강하게 위해서는 제가 항상 3대 요소 말씀드리죠. 물, 식이섬유, 소화효소인데요. 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절제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발효된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장에 찌꺼기를 내려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섬유 섭취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장내에 있는 독소들이 빨리 내려가게 하는 역할, 더불어서 식이섬유의 역할로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진통소염제를 줄여서 우리 장점막이 손상되고 공격받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만성적인 소화불량인데요. 소화불량 자체가 있으면 심장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만성적으로 소화가 지연되다 보면 당뇨병과 유사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혈당 조절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오랫동안 위에 머물러 있다가 또 갑자기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잘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이 소화되고 흡수되고 이것을 우리 몸에다 저장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계획을 짤 수 있는데, 만성적으로 소화지연이 있거나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인슐린 기능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와 같은 경향성, 당뇨처럼 혈당 조절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탈수와 영양 결핍 또한 심장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당뇨인 환자의 소화불량은 당뇨의 진행 정도와 관련이 있다. 자, 당뇨인 환자에서 소화불량이 심할수록 심장병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논문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이제 당뇨 자체가 우리 몸의 소화 운동을 좌우하는 운동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뇨가 심할수록 소화 운동이 안 된다. 그래서 당뇨가 심해지면 당연히 이제 심장병이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뇨인 사람들의 소화불량이 심해지면 그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추론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위운동은 몸 운동과 비례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자,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근육을 키워서 위운동 지연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자, 우리가 위운동이 잘 안 되면 이쪽 피가 가잖아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어질거나 심장이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우리 몸의 우근이 바로 근육이죠. 근육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고요. 소화효소를 키워주셔야죠. 소화효소를 많이 우리 몸속에서 분비될 수 있도록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 그걸 드셔주시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너무 심하면 약을 먹었으라도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너무 지연되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막아주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보입니다. 주치의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세 가지 소화기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세 가지 증상은 우리의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